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인 것도 아니고 또 장중에 해외 증시 또한 그리고 나스닥 선물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도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국내 증시 크게 많이 밀리는 모습 속에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의 이런 초대량 선물 매도를 좀 봤던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웹도독 현상이 오늘 증시에 발생을 했었는데 웹도독이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외국의 단어죠. 말 그대로 비대하게 큰 국내 파생 시장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이 매도에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오늘 투매가 발생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힘든 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염없이 아침부터 장 마감 때까지 지수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뭐 시장을 보고 있었다면 딱히 이제 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장이 좀 연속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밤 또 대망의 미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영상에서도 밝혔다시피 10월 14일 전까지는 시장을 극히 조심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CPI가 좋게 발표가 되든 좋지 않게 발표가 되든 상관없이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 PPI가 발표되었을 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저는 보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PPI가 발표되면 다가오는 CPI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 하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어야 될 법도 한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CPI 지표가 만에 하나 뭐 JP 모건에서 말했다시피 8.3 이상이 나와 8.5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시장이 과연 JP 모건 CEO 말처럼 S&P 500이 5% 이상 급락을 할까요? 저는 이거는 패를 까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빠졌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시장이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건지 또한 연준의 시각을 지금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될지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최근까지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만 가지고 요약을 해본다면 연준의 피봇을 지금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은 과도하게 밀려 있는 시장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시장,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한국 증시만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웹도독 현상으로 인한 수급적 논리에 의한 하락이었고 또 다가오는 CPI 발표에 우리나라는 선투매가 나온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 사실 PPI 숫자 발표에 큰 동요가 없었다면 CPI도 큰 동요가 없을 듯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이제 제가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녹음하다가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영상을 한번 돌려봤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런 거는 바꿔야 될 습관이죠.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 최대한 노력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매우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어제도 사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죠. 오늘 코스닥 보면 상한가가 무려 6개. 근데
하락 종목 수는 양시장 합쳐서 2,300개 가까운 종목이 2,200개 가까운 종목이 또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3.3%가 넘어가는 정도로 하락이 나왔고, 장 막판에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던져버리면서 1% 정도 밀어버리면서 지수가 또 장 막판에 코스피도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죠.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박스권이 붕괴되는 하락이다 보니까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하락이 나왔고, 그로 인한 투매 현상까지 심하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맥점 라인이 저는 650포인트까지 봤는데, 일단 650포인트까지 밀려서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은 반대 매매도 나올 것 같네요. 최근 시장의 반대 매매 물량 등을 봤을 때는 정체 구간에 좀 돌입한 상태였는데, 이미 19조 후반대에서부터 많이 밀려있는 신용융자 잔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이 또 밀려나는 거 보면 참 시장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미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아시아 증시 상황이나 여타 환율이나 나스닥 선물이나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 중소형주들이 완전 몰매를 맞은 그런 답답한 증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전일 장중 영국 이슈가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며 나스닥 선물 등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여전히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영국의 장기이체의 금리 상승에 추가적인 미국 생산자 물가 지표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 증시는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연준 회의록에서 그동안 미국 나 혼자만 살아야지 에서 그나마도 신흥국 및 타 국가의 경제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제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P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회의록상 뭐 여전히 높은 이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냥 처음으로 신흥국 등 여타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것만 자체로도 참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게 느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서히 나오는 변화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시그널을 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미묘한 변화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양털깎기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멈춰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일 PPI 발표 이후 지수가 잠시 하락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의외로 큰 동요가 없었다라는 점은 금일 발표될 CPI의 숫자 자체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봅니다.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도 제한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그것보다 영국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IMF와 세계 은행들의 회의에서 어떠한 공주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번 증시의 하락 파동은 저도 보면서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게, 어떠한 하락장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번 8월 이후의 하락 속에는 그러한 반등이 너무 없다 보니 참 지치게 하는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돌발 악재들이 툭툭 치고 나오고, 또한 이러한 악재의 해소 기미가 없다 보니 꼭 지수를 락바텀, 즉 더 이상 너무 싸져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구간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락바텀 구간까지 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매가 와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구간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그런 데까지 지금 막 치고 밀려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하락장도 베어마켓 랠리, 즉 어느 정도의 강한 반등은 중간중간 분명히 나온다라는 점, 그게 순식간에 나오니 좀만 참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일 제가 깜빡하고 신라젠 이슈를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금일 신라젠의 거래 재개, 말 그대로 응축된 힘의 폭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이러한 비슷한 종목의 케이스를 추적해 보면서 금일 대응했다면 좋았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참 많았네요.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는 처음에 봤었는데 항상 그 순간에는 공포와 의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오늘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시장 출발할 때 회원님들한테도 뭐 흥하 해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 신라젠이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네 보면 좋겠다. 그리고 장중에 올랐다가 한 차례 밀릴 때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 차례 밀리는 구간이 말 그대로 상한가를 찍고 밀리는 구간 이후의 반등이라 조금 머뭇거렸더니 그 이후에 매매를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엄청난 종목이 재개를 했을 때 천하제일 단타데이가 열린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오늘은 무조건 신라젠을 봤어야 하는 날이 맞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라젠의 개파락에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되겠죠. 오늘 신라젠이 개파락을 30%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개인만 물렸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도 같이 물렸다면 그 세력도 빠져나와야 된다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내일도 그리고 며칠간은 그 변동성이 매우 클 예정이니 신라젠은 단기 대응 종목에 넣고 봐야 될 종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건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닌 투기와 게임에 가깝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딱 이 구간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대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또 잘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옵션 만기로 금일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초대량 선물 매도 장중 24,000 계약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팔아치웠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시아 여타 국가 대비 독보적으로 나홀로 하락을 하게 된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1, 2, 3위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밀어버려다 보니 거의 전 업종, 전 섹터가 급락을 하고 장막판 그걸 다시 싼 가격에 사들이는 모습까지 흔히 이를 웩도독이라고 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는데 너무 비대한 국내 파생 시장이 만들어낸 금일의 하락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시장이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기존 주도주의 전멸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 등이 큰 것 같습니다. 장중 종목을 발굴해낼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빠른 트렌드의 변화와 종목 변화 속에 자칫 기존 주도주를 섣부른 매수로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망하시면서 기존의 주도 섹터가 이후에도 주도 섹터로 갈지 안 갈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양극재 업종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롬, LNF, 포스코케미칼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데 최근 시장 빠졌을 때 반등하던 종목군들만 오늘 좋았다라고 봐야겠죠. SK하이닉스 연속적인 반등, 포스코 홀딩스, 뭐 삼성전자,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전부 다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에 의한 반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수급이 매우 부족하고 약한 시장에서의 그냥 유일한 몇몇 수급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반등하다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폐배터리는 그냥 좀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보호예수가 조만간 풀리기 때문에 넘어가고 리튬 관련해서 전일 금양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중간에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고민이 했던 뉴스예요. 이 리튬 비축약 3년간 12일치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이 뉴스가 안 나왔나 다 찾아보면 있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었고 3년 동안 항상 이 정도의 물량을 유지하고 가다가 올해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리튬 관련주가 매우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머뭇거리다가 좀 종목군들을 좀 대응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강한 흐름이었고요. 내일까지 또 흐름이 이어지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도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신라젠 관련해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재건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죠. 만약에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확대되고
미사일 폭격을 더 퍼 부어 버린다면 재건을 해야 될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했지. 근데 지수가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예를 들어서 CPI 발표회 개파락 이후 반등을 해버린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당분간. 자, 그리고 나머지 관련주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를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어제 사실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뭐 이런 초점을 이탈하고 이런 수준에 있는데 참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보다 더 먼저 밀렸고 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하락폭을 확대해 버리니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와 있냐면요. 지금 코스닥은 400포인트 언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환산 지수로 보면.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기 이 추세선 하단까지 오늘 찍고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된 장기 하락 추세선에 도달을 했죠. 원래 이거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저점일 수도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주저 그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이 직전 저점에 만들어졌던 이 이평선을 길게 만든 구간입니다. 10년의 이 이평선인데 이 구간까지 일단 지수가 아주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로 투매는 의미가 없다. 투매는 지금 해봤자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도 2200포인트가 깨지고 2100포인트를 좀 위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구간적으로 보면 장기 박스피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빠지더라도 일단 반등을 해야 될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하고 빠지더라도 저는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다 하고 아무리 지금 위기 상황이 매섭다 할지언정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떠들 때는 그 악재의 클라이막스, 뭐 이게 단기일지라도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자, 삼성전자.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 대량으로 밀어버리면서 좀 마감이 돼서 막판에 밀어버렸죠. 막판에 1800억 밀어버리면서 일단 장 막판에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세요. 삼성전자는 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는 하나의 기준이고 매매는 SK 하이닉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항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눌림만 봐야 되겠죠.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SK 하이닉스도 저점 구간에서 10한 2, 3%,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것 같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쌍봉,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느낌이 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21선을 이탈하고 6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미증시가 좀 빠져서 포스코 홀딩스가 살짝 밀리길 바랬는데 아예 밀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고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아래 구간에서 좀 철강은 포스코 홀딩스, 철강이 아니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대망의 신라젠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한 캔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상한가 한방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거래 재개 전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실리고 나서 이게 물려버렸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확률이 높았겠죠. 아무래도 아침에 동시호가가 마이너스 50% 정도 찍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분할로 밑으로 좀 걸어놨었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서 그냥 시가에 조금 사진 물량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이걸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보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너무나 빨라가지고 대충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최저가에 잡고
일부 팔고, 일부 팔고, 팔고, 팔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상따 비슷하게 매매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어버버 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라젠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머지 또 물려있던 종목군들을 상당히 또 자를 수도 있었던 것 같네요.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고, 일단 이 오늘 하루로만 놓고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과거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를 미리 선을 다 그어 놓고요. 어, 만 원대가 강력한 매물대였죠.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으면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어딘지, 이런 윗구간, 그럼 12,000원 구간에서 맥시멈으로 15,000원 구간까지 되겠죠. 15,000원 구간까지 많이 간다면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거 팩사백 가남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빠그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제 투기적인 부분에서 과거 흥하해운을 과거 흥하해운을 바라고 들어온 모습일 수도 있고요. 흥하해운도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간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되기가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좀 커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가능할지. 그래서 신라제는 아무튼 내일장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바닥권에서 뭐 제약바이오들 최근에 바이젠셀이라든지 이 보령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뭐 1, 2분봉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바이젠셀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약바이오가 계속 이번 하락장에 테마를 형성해서 바닥권에서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ED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이 싸진 상태에서 바닥권 데드캣 바운스 형태의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좀 많아서 제약바이오도 일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제 시간 외에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장중에 무려 19% 갭을 들고 이런 매물대죠. 깨져 있는 매물대에서 정부의 이슈를 바탕으로 강하게 좀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한가의 위치가 사실은 너무 좋지가 않죠. 이걸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은 자리여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1조가 넘어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움직였던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닥권의 거래량 들어온 건 좀 많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종목이 과거에 리튬 관련해서 엮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리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강 유통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엮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근데 일단 거래대금이 좋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두어보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바닥권에서 반등을 강하게 줬다가 뭐 제대로 돌파하지도 못하고 좀 밀려버렸는데, 뭐 시간의 거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내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가든 뭘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면 저는 그때 매매를 할 것 같네요.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별로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별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차전지 쪽은 좀 접어놓고, 최근 보면은 태조 이방원 계열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나마 좀 버텼던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LIG 넥스원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 큰 폭의 밀림을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과거의 주도주들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쉽게 올려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G라든지 로봇주도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반등할 때 수혜가 안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아마 시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시장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뭐 SK 하이닉스의 변화라든지 이런 흐름, 포스코 홀딩스의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조금만 더 일찍 발견을 해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장 흐름을 기다리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거의 매매를 안 했는데 뭐 한 종목 정도 어제 종가로 들어가서 좀 물려버렸고, 그건 아마 내일 가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젠 하나 보고 한탑이라는 종목을 중간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뉴스가 하나 좀 있어서 보고 있다가, 이 구간이죠. 올라왔으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올라왔다 떨어졌으면 죽어야 정상인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돌파로 들어가서 짧게 잘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와줘서 잘 매매를 했고요. 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장 막판에 좀 매매를 했는데, 저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들어갔다가 좀 뭐가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전량 매도를 하고, 걸어놨던 게 또 잡혀서 매도하고, 또 걸어놨던 게 잡혀서 그냥 매도하고, 네,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큰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나머지는 거의 시장을 관망해서 오늘 매매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CPI 자체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빠지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아직 남아있는 영국발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어서 그냥 조심스러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한다, 너무 공포스럽다 라는 부분으로 막 공포로 계시지 마시고, 네, 희망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떠한 하락장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는 나온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남은, 네, 저녁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